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른바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고치 코스피까지 합산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7조 3,912억 원에 달합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상환을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비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이 조정받을 경우 반대 매매가 속출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비롯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도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 40조 7,58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불과 열흘 만에 6,745억 원 증가했습니다.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해봐도 2022년 12월 말 이후 최대치입니다. 비투에 이어 마이너스 통장 중심의 신용대출 쏠림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신규 주담대 대출이 막혀 마이너스 통장 이용 규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 건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건수는 592건을 기록했습니다. 10월 284건에서 한 달 만에 308건 증가한 수치로 올해 5월 68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임의 경매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가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이 같은 흐름은 연끌 채무자들이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데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매각이 어렵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대 연 2%대 고정금리로 이루어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금리 기간을 마치고 4에서 5%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 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120에서 6.20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8일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최근 들어 가상금리도 올리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끌족의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경매 물건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